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2학년도 울산대학교 입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학교 소개와 함께 이제 저희 학교 울산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희 울산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라든지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형 설명이 끝나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올려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소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 창업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대학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장학 혜택과 취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접속하신 분들 대부분 다 울산 지역 학생이실 텐데요. 울산이라는 이 도시 아시다시피 한국 최대의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울산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산학협력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 성취, 나눔의 가치를 토대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위치하여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학협력, 이제 여러분들의 장기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원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는 하나 이상의 전공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복수전공, 연계전공, 마이크로 특화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의 학위를 2개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계열에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 디자인 계열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인문계열에서 공학 계열로 복수 전공을 하는 등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특화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보다는 조금 수업을 적게 들어도 되지만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경영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특화 전공의 마케팅 분야 등을 선택하셔서 들을 수 있고 해당 분야는 이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 자세히 탐구해 보시면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다른 이제 국가의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계열, 이제 어문계열 학과에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국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울산대학교에서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지방에서도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서울에 기숙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주에 대한 걱정 없이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는 이제 타 지역 신입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실지 모르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산대학교는 이제 타 지역 신입생들에게는 모두 기숙사 전원 입사를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KCC 생활관 신축하고 2,600여 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산 패밀리타운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교류, 이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산 패밀리타운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울산 지역에도 간혹 개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울산대학교는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국내 현장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들 입장에 이제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인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에 이제 기업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일을 배우고 업무를 하고 성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분야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지역 혁신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대학교 위치하고 있는 울산에 여러분들 혁신 도시가 있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정부 기업이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는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 두 가지 분야에서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자동차, 조선, 항공 관련 분야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풍력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등 이제 저탄소 그린 에너지 관련 분야입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대학교는 중심 대학으로서 교육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 ICT, 공동체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 대학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울산대학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연 214억씩 총 4년간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 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단순히 정부나 대학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동서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 에너지 등 저희 중심 분야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움 역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대학교가 이렇게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울산대학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의 다른 학교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USG 플러스 공유대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 때 단순히 울산대학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지역의 다양한 학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울산대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울산대학교의 프로그램과 다른 이제 타 대학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저희 울산대학교 그리고 USG 대학의 복수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관련 분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두 가지 학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단순히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혁신인재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장학금 혹은 채용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등 여러분들의 이제 생활과 그 미래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USG 플러스 공유대학 이제 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도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저희 이제 지역 인재를 30% 의무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산 권역에서 울산의 혁신도시 위치인 이제 10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까지 권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울산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10개 공공기관 그리고 경남에 있는 11개 공공기관까지 지역 인재로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취업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대학교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랑 비교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각 전형별로 전형 요소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지 입시 결과를 보는 방법은 어떤지 차근차근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울산대학교는 예전과 달리 전형별로 복수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시 6범의 범위 이내에서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전형들을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교과 위주의 전형, 그리고 학생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이런 전형들부터 혹시 의예과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논술, 그리고 예체능 분야, 음악, 미술, 디자인, 스포츠 관련 분야는 이제 예체능 특기자, 경기 실적 우수자 등 이제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수시 및 정시에서 계열 단위 모집이 실시됩니다. 이 계열 단위 모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에 따라서 이 계열 내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정시의 수능 전형으로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계열 선택해 주시면 그 계열 안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대학교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단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의예과뿐만 아니라 많은 모집 단위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를 하였고, 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물론 뒤에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면접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고 이 부분을 이제 지원 전형에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수시 학생부 교과 유형안에는 교과 전형 외에도 이제 농어촌이나 기초차상위 그리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도 있지만 교과 전형은 계속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 정시는 이제 저희가 가나 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계열 단위 모집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주요 변동사항을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알려드렸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대부분의 이제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전체 정원 중에 이제 85.7%가량을 수시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이제 뽑는 전형들은 이렇게 아래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위주의 전형, 그리고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형, 그리고 의예과 관련된 논술형, 그리고 예체능 관련 실기 실적형,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유형은 4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처음에 안내를 드렸던 대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전형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수시 6회 지원 범위 안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유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렇게 4가지의 전형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성적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만 여기 안내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고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받지 않지만 교과에서는 적용받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부 성적 부분인데요. 이 성적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교과가 몇 과목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올해 신설된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학생부 반영입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공통 및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실 선배들은 이 부분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80%로 대부분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10%, 그리고 출결은 10%인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교과 성적, 공통 및 일반 선택 성적과 진로 선택 성적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친 부분까지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학년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졸업생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졸업자와 예정자 동일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졸업생이라고 뭐 다른 학기가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이제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지, 그러면 몇 과목이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이제 80%를 차지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학과를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이제 성적 환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성적 중에 10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많은 과목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10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성적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등급보다는 성적이 조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과목을 반영할 때 저희 이제 동일 교과 과정 내에 최대 3과목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제 같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예로 들자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높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 3개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반영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유리하게 10과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 및 일반 선택 외에 10%가 반영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가리지 않고 2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큰 차이, 공통 및 일반 선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요. 이제 그래서 여기 성취 등급으로 여러분 ABC 형태로 성적을 받게 됩니다. 이 ABC의 등급을 환산 점수로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2과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AA, 뭐 AB, AC, 뭐 BC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환산이 되고, 그리고 사실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이제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릴 때 네 번째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대, 이제 국어 국문학부부터 철학과까지 이제 인문대학에 소속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개 영역에서 4등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으시면 되고 저희가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탐, 과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평균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탐구 과목의 편차가 좀 큰 학생들 역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집 단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그리고 일부 공과대학,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2개 합 10등급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탐구 영역에 사탐이냐 과탐이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반영되는 탐구 과목 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이제 탐구 중에 2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의 일부 모집단이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의공, 화공 이렇게 네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까지는 동일하지만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3개 영역 합 12등급 이내입니다. 하지만 탐구 영역은 마찬가지로 한 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탐구 영역 편차가 큰 학생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영역 중 3개 영역 합 12등급을 맞춰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이 여기에 지원을 한다 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로도 이제 등급을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동일하고 여기는 탐구 영역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로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탐구 영역 제한 없고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탐구 영역은 그렇게 해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미적분이나 기하로 수학 영역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자연과학대, 공과대, 건축학부 또는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는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 영역이 포함되는 경우 이제 저희가 한 등급을 상향해 드립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호학과를 응시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4 더하기 4, 8이기 때문에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라면 저희는 그 4등급을 취득 등급에서 한 등급 상향한 3등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영역 합 7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집 단위별로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탐구 영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전략을 짜시는데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입시 결과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설명의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이 입시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이 설명회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이 입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단순히 최고 등급이나 최저 등급 그리고 평균 등급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위 20% 성적, 경쟁률, 최종 후보 순위까지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적들이 나오는데 최고 등급, 최저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하위 20% 성적까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적들은 모두 합격자의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최초 합격자, 이제 최고 등급에 가까운 그런 최초 합격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자까지의 성적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최종 후보 순위가 조금 많이 이제 도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후보 순위에 있어서도 예비 순위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훨씬 뒤에 있는 번호의 학생들이 합격하신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최저뿐만 아니라 평균 등급과 하위 20%의 성적을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의 원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요 평균 등급, 경쟁률, 최종 후보 순위, 하위 20% 요 네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과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저희 조선해양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종 후보 순위가 39번까지 합격을 하는 등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가 질문을 받을 때 보면 제 성적이 이런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지 않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고 이제 원서를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의 추세라든지 이런 성적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기 중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했던 다양한 활동들, 독서, 봉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적의 등급이 얼마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한 성적이 올라간 부분 또는 저희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과목의 성적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요 과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영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집 단위별로 각각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유형에는 저희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고른 기회,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1단계에서 서류 학생부만을 가지고 4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를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단계에서 받았던 성적 50%,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반이라고 좀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면접이 50%나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에서 이제 당락을 또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하신다면 이 전형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고른 기회,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만으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면접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역인재 전형,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는 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에 있어서 부담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지역인재로 의예과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 어떤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 면접 특별 전형과 동일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없는 나머지 세 가지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인재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대부분 듣고 계신 학생들은 저희 울산, 부산, 경남 지역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울산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전국구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지역 안에서 경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려는 조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학생들만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이 되거나 만학도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지금 대부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조금 해당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주요 과목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주요 과목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류 평가를 할 때 주요 과목을 위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단계에서 아까 저희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 1단계에서 서류만으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 적용되는 큰 중점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희는 서류 평가를 실시할 때 단순히 모든 과목의 성적,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과목을 위주로 평가할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어국문학부에 지원을 하고 싶은 학생, 사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성적을 조금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다 과목 성적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또는 행동 발달 특기사항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등을 통해서 녹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사실 공과대학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국어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자동차공학을 예로 들자면 영어, 수학, 과학이 중점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비록 국어나 사회 성적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채워 오셨고 그리고 영어, 수학, 과학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처음에 사실 성적이 조금 낮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노력한 부분이 보여 성적이 조금 상승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서 작성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류평가 이렇게 주요 과목을 위주로 평가하는데 그럼 이제 자세하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 잠재 역량 인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단순히 한 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입학 사정관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닌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여러 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리고 영역 역시도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잠재 역량, 인성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이제 지역인재 특별 전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의 1단계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면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가 영역은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업 성취 및 전공 적합성, 잠재 역량, 인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관이 여러 명인 것도 서류평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시사 질문 하나요?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나요? 영어를 번역하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사 질문이라든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외의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큰 자료이자 유일한 자료입니다. 이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다른 문제를 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질문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숙지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지금 공개되고 있는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적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활용되는 지표가 많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입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주요 교과 최고 최저 평균 그리고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서류 평가에 주로 반영되는 위주로 반영되는 과목들의 최고 최저 평균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사실 최고 최저 평균 사이에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적만을 걱정해서 이제 이 전형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부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1단계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 전년도의 입시 결과들 특히 경쟁률을 보시면 일부 학과들은 이제 4대1이 넘지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입시 결과를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형 이제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디자인, 미술, 음악, 스포츠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저희 실기 실적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의 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예체능, 그리고 특기자, 경기 실적 우수자인데요.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 거의 응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특기자나 경기 실적 우수자는 각각의 종목이 스포츠과학부는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적, 이제 수상을 하거나 경기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체능 하는 학생들을 잘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예체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실기고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모집 요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기와 학생부 60%, 40% 비율, 그리고 실내 공간 디자인학과, 그리고 디자인학부의 여러 모집 단위들은 실기가 70%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술대학 소속의 음악학부, 미술학부는 실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8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다 70%씩 들어가고요. 다만 스포츠과학부는 학생부 성적과 면접이 모두 들어가고 디자인과 미술학부의 섬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은 들어가지 않고 면접이 30%가 반영된다. 이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실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과학부만 해당이 되고요. 경기 실적이 60%, 학생부 20%, 면접 20% 이렇게 총 성적이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저희가 앞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지역인재 관련해 설명을 드렸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따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시의예과 모집에 있어서의 인재상입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부분, 성실하고 이제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갖춰야 되는 소통 능력, 거기에 기반이 되는 공감과 배려,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죠. 저희가 논술형의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비중이 6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학생부도 40%가 들어가지만 논술에서 더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이 의예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논술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시험을 치게 되고요. 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이제 더 자세하게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학생부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아래 안내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수, 영탐 이제 등급의 기준인데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탐에서 4합 5의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 선택하시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평균 성적을 낸다는 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이나 기타 전형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 확실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몇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4등급 이내라고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 평균을 내다 보면 저희가 사실 소수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과 지역인재입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학과들의 지역인재에서는 서류만을 받는데 이제 저희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뽑는 배수 역시 다른 학과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과 지역인재에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로 100% 선발하는 건 동일하지만 저희 5배수, 이제 앞서서는 4배수였지만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단계 통과된 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은 이제 인적성 면접, MMI 면접인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지역인재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논술 전형과는 수능 최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의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렇게 이제 4가지 영역의 4가지 영역 중 3개 영역 합 3등급 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은 2과목 평균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4등급 이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논술 전형과는 과학탐구 소수점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2과목 평균을 내지만 이 논술과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이나 지역인재 수능 최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이렇게 복수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차이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 모집 요강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논술 전형에서는 저희가 학생부가 조금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 40% 학생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저희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는 동일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이 80%, 진로 선택이 10%, 출결이 10%인 건 동일하지만 졸업 예정자는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자는 전학년 반영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할 때는 이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국영수사과 전과목 석차 등급을 2수 단위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2과목이 반영되는 거. 요거는 거의 뭐 앞서 말씀드린 것 비슷하지만 다만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똑같은 성취 등급일지라도 과학교과냐 과학교과가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이제 학생부 성적 계산을 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관련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류평가 1단계에서 활용되는 이 서류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 서류평가는 다른 모집 단위들은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의예과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류를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전년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공통문항 2문항과 저희 울산대학교 자체문항 1문항 총 3문항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학 기간 중에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이제 단순한 활동뿐만 아니라 학습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분량은 1,500자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 저희 이제 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했던 활동을 작성해 주셔야지 혹시나 그 전, 혹은 그 후의 활동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울산대학교 자체 문항인데요. 이제 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입학 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요. 앞서 언뜻 말씀드렸듯이 저희 면접은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인적성 면접, 멀티미니 인터뷰, MMI 면접입니다. 저희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면접방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제 4개의 면접장 그리고 서류 확인방까지 총 5개의 면접장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인성, 잠재력, 전공 적성, 그리고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MM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이 부여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시되는 자료에 영어가 활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내드릴 부분입니다. 저희 수시에서 전형 일정, 요거는 저희 모집 요강에도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형 일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월 초에 원서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저희가 원서 접수를 받는데 다만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특성화고교 졸업자, 뭐 기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6일까지 이틀의 기간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실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 자기소개서 입력 같은 부분 시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은 저희 실기 실적형 전형인 만큼 실기고사 그리고 기타 면접고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주말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이제 저희가 수능 바로 다음 날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들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먼저 실시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의예과 지역인재처럼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의예과 학생들 논술고사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학생부 종합 면접고사 실시되고요. 이 학생부 종합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지역인재 면접고사는 의예과만 해당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학생부 종합 면접고사는 한 주 뒤인 12월 4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저희 최종 합격자 발표와 가등록,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채팅창에 저희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질의응답, 저희 지금까지 올라왔던 질문들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질의응답 중에도 저희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들어온 질문들이 복수 지원 관련된 질문이에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전형별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지원하는 학과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A 학과의 교과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B 학과의 교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학과의 교과 종합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 그러니까 어떤 학과는 교과로 쓰고 어떤 학과는 종합으로 쓰는 거, 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교과를 2개 쓰거나 종합을 2개 쓰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한 전형에는 1개의 원서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른 전형으로 예를 들어 교과의 A학과, 종합의 A학과 가능합니다. 교과의 A학과, 종합의 B학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과를 2개 쓸 수 있느냐?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 안에 있는 부분 조금 헷갈리실까 봐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A학과, 농어촌으로 A학과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A학과, 농어촌으로 B학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혹은 그 외에 학교 소개했던 부분, 전형에 관련된 부분, 질문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 학교가 상업 계열인데 특성화고 전형으로 공업 계열로는 넣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이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계열 기준 학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이제 지금 다니고 계신 부분이 상업 계열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 기준학과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학과와 지원학과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입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교 출신 이제 기준학과 내용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 모집 요강에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상업과라 할지라도 기준학과명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학과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저희 울산대학교 학과 기준학과가 본인이 소속한 고등학교 기준학과 동일한지 이 계열이 같은지 요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사회 과목에 한국사가 포함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사가 사회 과목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교과군이 사회 과목으로 표시가 된다면 저희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이제 사회 교과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 포함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해서 한국사가 어떤 교과군에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3 학생 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최저가 다양한데 대학에서는 올해 최저 통과율이 어떨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했다시피 저희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통과를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 질문을 확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종합 면접과 종합 서류를 두 개 다 같이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종합 면접, 종합 서류는 저희 전년도의 명칭인데 이제 종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종합 서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전형이 바로 지역인재 특별 전형입니다.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달라졌지만 서류를 100% 보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학생부 종합과 지역인재 복수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 순위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 중에 이제 최초 합격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처음에는 예비 순위, 예비 번호라고 하죠. 소위 예비를 받았다가 이제 합격을 한 학생들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의 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대학교와 이제 기업이 연계돼 취업이 되는 경우 그리고 취업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기업이 연계돼서 취업이 되는 경우 요거는 저희 현중 산학장학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 계열이 조금 높은 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취업에 있어서 또 공학 계열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장기 현장 실습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뭐 기타 공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공과 계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취업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입시 결과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 해당 부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는 입학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한 1분 정도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때 질문을 못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하시면 저희 입학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입학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희 입학처에 직접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또 드리고 혹시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뭐 교과과정, 뭐 커리큘럼, 취업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다면은 저희가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전문 부서로 연결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질문 하나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학생부 교과로 2개의 학과가 지원 가능하냐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학생부와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개의 학과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개의 전형으로는 1개의 학과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설명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